매년 가을 한국 길거리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외국인들은 오마이갓을 외치며 코를 막고 도망가기 바쁘고 구청 직원들은 이걸 치우느라 전쟁을 치릅니다. 서양에서는 악마의 똥이라 부르며 혐오하는 이 나무. 하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 생물학자들은 한국의 이 나무를 보며 경이로움을 표하고 독일인들은 헐값에 이것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로수로 심겼던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은행나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은행나무가 얼마나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은행나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괴물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혹시 생물 시간에 배웠던 분류체계를 기억하시나요? 개,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족보를 말하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친척이 있습니다. 장미과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고 소나무과에는 전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있죠. 인간만 해도 호모사피엔스 외에 멸종한 네안데르탈인 같은 친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다릅니다. 식물계, 은행나무 문,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 속, 은행나무 보이시나요? 문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은행나무 딱 하나뿐입니다. 형제도 사촌도 먼 친척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27만 종의 식물 중 이렇게 완벽하게 고립된 일문1종 식물은 은행나무가 유일한데요. 이 나무가 지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약 2억 7천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쿵쿵거리며 대지를 뛰어다닐 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긴 목을 빼고 잎을 뜯어먹던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였습니다. 공룡은 멸종했고 매머드도 사라졌으며 빙하기가 지구를 몇 번이나 덮쳤지만 은행나무는 그 모든 대멸종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조차 이 나무를 두고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이 은행나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위기종입니다. 아니, 길거리에 널린 게 은행나무인데 멸종위기라니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심어진 가로수는 많지만 야생에서 스스로 번식하고 자생하는 군락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멸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곳에는 무려 11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틴 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높이만 42m, 아파트 15층 높이의 이 거대한 나무 옆에는 80m짜리 초대형 피레침 철탑이 서 있습니다. 벼락으로부터 나무를 지키기 위해 세운 것이죠. 국가에서 이 나무 하나를 살리겠다고 나무보다 더 높은 강철 보디가드를 세워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나무 하나 때문에 이런 거대한 철탑을 세운 곳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은행나무의 위상이 새삼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멸종위기종이 유독 한반도 땅에서는 잡초처럼 흔하게 자라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조금은 분통 터지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시계를 196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의 시골 마을에는 낯선 벽안의 외국인들이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제약회사 슈바베사의 직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한국 농부들에게 헐값을 지어주며 가을철 바닥에 떨어진 푸른 은행잎을 닥치는 대로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야 썩어 문드러지는 낙엽을 돈 주고 사가다니 서양 사람들은 참 별나다며 코웃음을 쳤을 텐데 웃어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독일로 건너간 한국산 은행잎은 진코민, 테보닌이라는 이름의 혈액순환 개선제로 재탄생해 전 세계로 팔려나갔으니까요. 가격은 원재료비의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로 뛰었습니다. 슈바베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나무 중에서 한국산만이 가진 압도적인 약효를 말이죠.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징크라이드라는 핵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뇌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런데 독일 학자들이 전 세계 은행잎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산이나 유럽산 은행잎에 비해 한국산 은행잎의 유효 성분 함량이 무려 2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높게 측정된 겁니다. 왜 한국산에서만 이렇게 높은 유효 성분이 나왔을까요? 정답은 기후의 역설 때문입니다. 식물은 편안한 환경에서는 약을 만들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환경에서 생존 본능을 발휘할 때 비로소 독이자 약이 되는 2차 대사산물을 뿜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기후를 보면 여름에는 35도를 넘나드는 열대야가 닥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시베리아 한파가 몰아칩니다. 봄에는 건조한 황사가 불고 가을에는 태풍이 때립니다. 이토록 극단적인 사계절의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견뎌낸 한국의 은행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속의 항산화 물질과 유효 성분을 응축시켰던 겁니다.
독일 제약사들은 한국의 혹독한 기후가 만든 이 천연의 농축액을 헐값에 가져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 황금을 깔아두고도 그것이 황금인 줄 모르고 발로 차고 있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전적 기원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마르쿠스 코우 교수팀은 전 세계 은행나무의 유전자를 분석한 뒤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은행나무의 DNA를 추적한 결과 모든 은행나무의 조상은 중국 남부와 한반도에 있던 개체군이다. 빙하기가 지구를 덮쳐 전 세계 식물들이 얼어 죽을 때 한반도와 중국의 일부 지역만이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즉 지금 뉴욕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국의 은행나무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는 그 흔한 가로수가 사실은 전 세계 은행나무의 유전적 원형이자 종갓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나무는 왜 가을마다 똥냄새를 풍기는 걸까요? 신은 왜 하필 이 고귀한 나무에 악취를 부여했을까요?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코를 막고 역겨워하는 그 냄새의 정체는 겉껍질에 포함된 빌로볼과 은행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악취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은행나무가 2억 년 동안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최강의 생화학 무기니까요. 이 독한 냄새와 독성 때문에 은행나무에는 벌레가 꼬이지 않습니다. 농약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곰팡이도 슬지 않고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람쥐나 청설모 같은 설치류조차 은행 열매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은행나무는 스스로 악마의 냄새를 풍기는 갑옷을 입은 겁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인했던지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모든 건물이 녹아내리고 생명체가 절멸한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검게 걸린 껍질을 뚫고 초록색 새순을 틔운 것이 바로 은행나무였습니다. 방사능조차 이겨낸 그 생명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혐오하던 그 냄새와 독성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이 이 독성 갑옷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서양인들이 코를 찡그리며 고통스러워하며 나무를 베어낼 때 우리 조상들은 그 지독한 겉껍질을 벗겨내고 단단한 속껍질을 깨뜨려 그 안에 숨겨진 에메랄드빛 보석 백과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동의보감은 은행을 일러 폐와 위의 탁한 기운을 맑게 하고 숨찬 것을 먹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은행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과 산소 배출량이 다른 나무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는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냄새나는 겉껍질로는 도시를 지키고 속 알맹이로는 사람의 몸을 지키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영상 초반 저는 외국인들이 은행나무 열매 냄새에 코를 막고 도망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의 가을 거리를 뒤덮는 그 냄새는 단순한 악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룡시대부터 빙하기를 거쳐 원자폭탄까지 견뎌낸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생존의 향기니까요. 혹독한 한국의 사계절이 은행나무를 괴롭혔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약효가 탄생했고 지독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2억 년 동안 멸종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열매 속에서 영양을 찾아낸 한민족의 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은행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년에 거리를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은행을 보게 된다면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경의를 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발밑에 있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2억 년의 시간을 품은 살아있는 역사니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디시멘터리에서 진행 중인 특허받은 지하수 닥터코아 특가 행사가 오늘 마감됩니다. 세계 1위 병원이 7년째 당뇨 연구를 위해 수입해가고 있는 이 지하수는 그 효과가 SCI급 논문으로 규명된 덕분에 까다롭기로 세계 1위인 일본과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닥터코아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제로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과도 수출 협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폭발하면 제 채널에서 특가 행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밤까지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